장애인들이 그 기술을 적용한 차를 운전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닌 거죠? 네. 그거를 그 애플리케이션을 베이스로 좀 더 그렇죠. 큰 편견을 깨고 알겠어요. 네,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로봇 쪽으로 가서 로보컵 축구 대회를 거치고 이거 시간이 맞나요? 이게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또 네. 오늘 이렇게 봤던 게 다양한 로봇들을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계시고 네. 특히 그 로멜라 연구소가 갖는 장점이라는 게 네. 로봇을 만들면 애지중지하지 않고 네. 자꾸 부시라고 한다면서요. 예. 뭐 저기 UCLA 우리 학교에 이거 저기 홍보 영상에도 많이 나와서 사람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로봇 연구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보다 훌륭한 로봇 연구소도 많아요. 저보다 똑똑하신 분도 많은데, 예. 우리 연구소 로멜라는요 다른 연구소들이랑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뭐요? 이런 로봇들 큰 거 비싼 거 개발하는데 막 $수밀리언 들고 하나밖에 없는 시제품이잖아요.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실험할 적에 이거 휴먼들 실험할 때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거 달려있고 조심조심 하는데 저희는 안 그래요. 저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빨리 가게 해봐. 조금 더 무거운 걸 들게 해봐. 그래서 저는 한계에 미쳐서 학생들한테 로봇을 고장 내보라고 시켜요. 왜냐하면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고장나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도전을 갖다가 두려워하면, 도전을 두려워하자면,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할 수 없고, 도전을 안 하면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로봇 고장나도 괜찮아요. 오히려 로봇이 고장나지 않으면, 실패를 한 번도 안 했다면 그만큼 도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의 진보도 없겠죠? 맞습니다. 로봇이 고장나고 부러지면 여기가 이 약점이고 이걸 보완해야 되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준 저 로봇도 사실은 두동강 난적도 있고 막 그렇다면서요. 수많은 실패. 그리고 바로 이 지난번 방송 며칠 전에 이 첫 번째로 이거 경과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중요한 발표회예요. 그렇죠. 무대 위에서는 라이브 저희 방송 어디언스 앞에서. 근데 그거 하기 이틀 전에 로봇의 몸이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망했어요. 정말 중요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연구한 그걸 발표인데. 게다가 연구비 지원하는데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중간 결과 발표인데. 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일이 오면 실패, 좌절, 끝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모토가 있어요. Optimism always finds a way. 긍정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 그게 제 생활 신조기도 하고요. 지금은 UCLA 대학교의 모토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긍정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긍정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잘 될 거야.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 당연히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긍정은 길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잘 보면 거기서 어떤 해법이 있다. 해법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 긍정을 찾아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거든요. 시연 이틀 전에 로봇이 두동강이 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러다가 웃긴 얘기인데. 용접했어요? 용접하기 전에 이제 막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다가 이제 마음이 이게 뭐 가끔 이렇게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다가 이제 옛날에 본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영화 중에 이제 괴기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괴기 영화 중 혹시 링이라는 영화 뭐 보셨죠? 링이라고. 링? 예. 일본 쪽 일본 영화 맞습니다. 그 우물에서 이렇게 귀신 나오는 거. 테레비에서 나오는 거. 알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는 이 괴물이 나올 때 테레비 나오면서 이렇게 막 기어 나오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 자리에서 로봇 밑에다 구멍 뚫고 판을 대고 해서 옆에 있는 이 카트에 바퀴를 띄워다가 알파베트 밑에다 바퀴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퀴로 굴러가는 전혀 새로운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그러니까 굴러가는 로코모션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거는 깡충깡충 뛰고, 뭐 두 다리로 가고 네 다리로 가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아니라 바퀴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멀티모럴 로코모션. 원래 아이디어가 컨셉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로코모션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잘 가요. 쫙 하면 수영하듯이 쫙 가고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딱 짚기도 하고 막 드리프트 하듯이 가기도 하고 아주 새로운 종류의 로코모션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날 무대에서 그걸 처음으로 시연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두동강 난 것 덕분에 또 새로운 버전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긍정은 길을 찾는다가 바로 그거예요. 고장 났을 때 제가 좌절했다면
아무것도 안 됐겠죠. 네, 네. 네. 그게 바로 우리 로멜라, 우리 연구소의 이 철학이면서 우리가 도전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서부터 로봇공학자가 꿈이었다고 했지만 네. 궁극적 목적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어떤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 로봇 시작한 건 얘기했듯이 스타워즈 보고서 그냥 네, 저 네. 로봇에서 꼬마 알아요. 그냥 멋있으니까 쿨하니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로봇이 뭔지를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그러니까 꼬마애들이 자주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 꼬마애들은 물어봐요. 데니슨 교수님한테서 로봇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렇죠. 막 그러면 좀 해요. 근데 꼬마애들이 원하는 이런 답이에요. 로봇은 나의 친구야. 막 그런 대답을 원하는데 제가 딱 얘기하면은 꼬마애들이 쇼크 먹어요. 뭐라고 하냐면 로봇은 도구야. 도구. 그러면 꼬마애들이 막 실망한다고. 저렇게 차가운 그런 뭐 콜드한 그런 대답을 하니까 예. 정이 없는 그래서 실망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제일 따뜻한 정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혹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대신해주는 지능적인 기계, 도구. 그게 저한테 있어서 로봇이거든요. 네? 그게 사람을 도와주는 그게 가장 따뜻한 정의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결국 제가 하는 건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유치하게 들려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로봇밖에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로봇들을 개발했어요. 화재 진압용 로봇, 재난 구정 로봇, 시각 장애인을 자동차,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인부를 보고서 가슴이 아파서 사람 대신에 기어 올라가 그 비계라고 하죠. 스캐폴드에 기어 올라가는 거 굉장히 만든 의수 그런 걸 만들었는데 결국 공통적인 거는 도구죠. 도구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회를 이롭게 하는 도구. 그게 우리 연구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각자가 이제 주목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네네. 또 어떤 분들은 네. 사람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죠. 그것도 그냥 말로 하면은 인식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표정만 보고 눈빛만 보고 뭐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데니슨 교수는 그쪽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human robot interaction을 필요해서 로봇과 기계가 소통하는 방법. 근데 뭐 엄밀히 얘기하면 시각 장애인 자동차도 기계랑 사람이랑 소통하는 그렇죠. 방법이긴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쪽이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넓어요. 그냥 맞아요. 나 로봇해요. 그럼 보통 사람은 로봇 하나 보다인데 예, 로봇 예. 학교에서 어떤 거 하세요? 로봇의 뭐 로코모션, 컨트롤, 로봇 비전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하는 분야는요. 기계적인 면 중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롭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그렇죠. 저의 주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요. 협업을 하면 되죠. 네, 맞아요. 데니슨 교수는 그런 기계적인 부분을 쭉 개발해내면 네. 그다음에 이 같이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장착하면 네. 그러면 사람 표정만 보고 뛰어갈 수도 있고 네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잘 하신 게 뭐냐면 이런 로봇들을 보면요. 로봇이 굉장히 넓은 융합형 학문이에요. 맞아요. 기계, 전자, 전기, 컴퓨터 사이언스 요즘은 뭐 생물, 재료 뭐 다 필요하거든요.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오늘하고 지난주 저희 인터뷰 하는 중에 저는 한 번도 나의 로봇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로봇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예요. 데니송이 개발한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 팀, 우리 학생들하고 연구에 같이 함께 개발한 로봇이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고 no way.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 맞아요. 된다. 네. 우리나라 한국의 로봇공학 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방송에서 얘기할 때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닐까요?
저보다 정말 똑똑하시고 열심히 하는 분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보면은 로봇에 꽂혔다는 표현 진짜 로봇이 정말 좋아하고 막 눈이 바짝바짝거리고 뭐 잘 만들고 손재주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런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로봇 연구랑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게 많긴 많지만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것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창조성이 부족하다. 네, 그런 말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주로 이렇게 따라가기예요. 그건 잘해요. 그러니까 저기선 저기 있고 저기 이렇게 잘 붙여서 결합은 해요. 뭐 하게서 나긴 나는데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것들은 많이 보지 못해요. 하지만 뭐 새로운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고 완성도가 높은 로봇을 만드는 훌륭한 연구자도 많고 그런데 정말 창의적인 새로운 거를 나오는 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까지는 지금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로봇공학 기술로 제 머릿속에는 전기 청소기.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네, 말고 또 있나요? 그러니까 안 떠올랐어요. 안 떠오르죠. 이게 로봇을 연구하는 거랑요, 로봇을 비즈니스로 하는 거랑은 달라요. 사실 로봇공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저는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로봇이 갈 길이 멀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직 멀었죠. 무슨 공상과학 TV 이런 데서 보면 로봇들이 날아다니고 사람 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로봇을 원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로봇 청소기는 엄청나게 성공했죠. 그렇죠. 왜 성공했냐면요. 로봇이 진짜 이런 상품 같은 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어느 정도 유용해야 돼요. 당연하죠. 쓸모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이런 걸 구현할 기술이 존재해야 되죠. 당연하게요. 세 번째는 쌓여야죠.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로봇 청소기 꼭 있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 유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현할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비싸잖아요. 그걸 세 개를 만족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다른 로봇이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걸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거는 아직 아무도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없죠. 근데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 특수한 임무를 가진 로봇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 조립할 때 로봇뿐 아니라 실제 위험한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도 분명히 있고 심지어는 전투 상황에 쓰여지는 로봇도 있고 그러나 일반 대중이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은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나올 것이고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어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아직 지금 요즘도 로봇 제품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많이들 실패를 해요. 그런 것들이 진짜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파이어니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든 이런 제품들이 성공을 해야지 길을 오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응원하는 메시지도 보내고 싶어요. 데니스 원 교수는 사실 그쪽에는 관심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전에 앞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앞에서 원천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거고. 자, 그다음 또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제 결합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럼 간단히 로봇이 저절 혼자 생각해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나. 공상과학 영화에 많이 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 가지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요. 그리고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 분야에 있는 분들도 다 의견이 다 달라요. 뭐 사실 좀 많이 알려진 유명하신 분들 중에 뭐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지금 타기하신 스티븐 허킹이라든가 뭐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랑 좀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인공지능이 그거예요. 인공지능이 뭔지 몰라. 근데 말도 인공지능,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판단하는, 그리고 뭐 로봇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터미네이터가 사람 죽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로봇들이 사람을 죽이고 인류 그런 거는 너무너무나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 중에 앤드류 응이라고 되게 유명한 인공지능 전문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있는데 되게 좋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로봇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막 하는 그런 거는 마치 화성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과 같다.
화성에 사람도 안 사는데 무슨 인구 문제예요? 네, 불가능한 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너무 벌어지지도 먼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걱정하는 거는 distraction.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잘 사용할 그 기회를 사용할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저는 100% 동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로봇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 말고 사실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알겠어요. 걱정할 건 있긴 있어요. 뭐 로봇들이 사람의 직업을 가져간다든가 로봇이 그러니까 막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말고 무선적으로 움직이는 전쟁에 사용되는 거라든가. 바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했어요. 거는 당연히 걱정이 있죠. 인공지능까지는 결합돼서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아직 멀었다 하더라도 네. 특히 데니송 교수 같이 각종의 실험을 하다 보면 조금 아까 태권도 격파까지 나오듯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로봇. 맞습니다. 이건 벌써 가능한 거예요. 네. 전쟁에 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로봇이 그러니까 저는 미국 군, 뭐 해군에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무기가 달린 로봇은 절대로 만들지 않아요. 그건 저의 신조. 그러니까 로봇을 전쟁에 사용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봇을 전쟁에 사용하면 오히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로봇끼리 싸우면 네, 그렇게 한다든가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진짜로 적군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개발한 기술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이 그냥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무기가 달린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해군에서 지원을 가서 화재 진압용 로봇 사파이어라는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 불 났는데 혼자 들어가서 불 끄는 군함에서 불을 끄는 로봇이에요. 오,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이 로봇 연구를 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 제안서가 채택이 돼서 굉장히 큰 연구비를 받게 됐습니다. 우와 신났잖아요. 우와 신났는데 갑자기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군함에서 소화기를 갖다가 불에다 겨냥해서 불을 꺼야 되고요. 문을 열고 투척형 소화기를 던져서 문을 닫고 푹 하고 불을 끄는 걸 해야 돼요. 제가 만일에 문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아니 그게 소화기가 아니라 수류탄이면 그렇죠. 또 이 호스가 아니라 총이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화재지 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만일에 내가 성공시켜서 이게 내 기술이 내 손에 뜬다면 그럼 그다음 전 그거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화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내가 과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인문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생각하다가 근데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유치한 결론을 내렸어요. 뭐예요? 내가 안 한다면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하죠. 그럴 거면 내가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게 로봇 사파이어.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사실 이제 항상 우리 학생들은 얘기할 때 이제 망치 얘기를 하는데 망치는 못을 박을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사용해서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쳐봐요. 그래 같은 문제예요. 같은 사실. 문제예요. 망치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망치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의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그 문제는 데니송 교수한테 제가 추궁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근데 얘기입니다. 인문학자, 또 사회과학자, 법학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닥쳐올 미래 기술을 사회에 적용하고 응용할 때 어떤 법과 질서와 규칙을 만들고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빨리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은 예예요. 자동차 제작 나왔을 때 세계 대전에서 돌아가신 분보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 돌아가시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근데 자동차인데 그래서 교통법규가 생기고 운전면허제가 생기고 신호등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로봇들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규제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집마다 두세 대씩의 로봇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곧 오게 된다면 어떻게 법과 질서를 만들 것인지 이건 데니송 교수가 아니라 저 같은 인문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아드님하고 로봇에 대한 책을 썼어요. 아들이 지금 몇 살? 10살입니다. 제 베스트 프렌드 저의 절친이에요. 10살? 10살이에요. 근데 같이 썼어요? 같이 썼어요.
책이 로봇 11이라는 책인데 로봇 11 이 책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린이를 위해 쓴 책인데 우리 애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랑 친구예요. 같이 그리고 제 가치들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계속해서 호기심, 질문을 하게 하고 제가 질문하고 그런 걸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어려서 5살 때부터 어떤 재밌는 상황에서 항상 물어봐요. 이름이 이산이에요. 이산, 너는 이럴 때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는 질문을 항상 해요. 그러면은 이 꼬마 애들은요, 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요. 이 때묻지 않는 눈으로 보는 세상에 이 나오는 로봇 아이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어른들이 보면 우와 이런 아이디어가 많아요. 아빠가 배우는군요. 네, 배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걸 받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4년 쌓인 거 가지고 그중에 제일 재밌는 11개의 로봇 아이들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재울 때 제가 즉흥적으로 스토리를, 그러니까 재울 때 bedtime 스토리라고 하죠. 그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쪽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동안에 만들어서 스토리가 다 짜집기 해갖고 뭐 외계인도 나오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2주일도 안 돼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출발은 아들이군요. 그렇죠. 함께 썼어요. 하지만 11개의 로봇 아이디어는 우리 아들 이산이의 아이디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외계인들하고 그 실패한 로봇들하고 나오는 스토리는 제가 밤에 bedtime 스토리로 얘기하는 걸 베이스로 스토리가 됐는데 되게 재밌는데 사실은 재밌는데 읽으면 재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잘 보면 나중에 이제 저 뒤에 머리말에 쓰기 썼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제가 생각해 정말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갖다가 녹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실패를 대하는 방법, 공감, 배려, 사랑, 리더십 그런 사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가치들,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려운 거를 스토리상에 녹여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는 이유도 그래요.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세상에 많은 부모들과 어린이들 이건 과학기술 책이 아니네요. 아니요. 근데 재밌어요. 로봇들도 많이 나와요. 이야기 책이고 네. 교훈적인 이야기고 동화와 같은. 동화입니다. 이 그림책인데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디어들이 조만간에는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엉뚱한 발상이 창조를 만들거든요. 네.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나는 거를 황당하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계속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이제 2주에 걸친 녹화를 끝내야 되는데. 네. 아까 3주 한번 더 할까요? 아까부터 데니송 교수 뒤에서 저 왔다 갔다 하는 저 풍선이 내 눈에 거슬려요. 아, 그래요? 저게 네. 정말 뭐 혼자 사뿐사뿐 계단도 올라가는 거 봤는데 네네.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게 이 친구요. 네. 저거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시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10년 동안 연구했는데 넘어지죠, 비싸죠, 느리죠, 복잡하죠. 그 문제들을 해결해서 개발한 이 로봇이 말로인데 해결했어요. 값싸고 다 좋아요. 그래요. 근데 날아가요.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야외에서는 작동이 안 돼.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많아요. 로봇한테 이 물컵 갖다 줘 시키면요. 이거 집으면 그러네. 무거워 못 들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많아요. 저건 뭐에 쓰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항상 어떤 걸 개발하면 이거 문제를 해결해서 개발했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 응용 분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이 로봇은 그래서 이제 여기 조그만 화면 같은 거랑 카메라랑 뭐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정보 장치, 인포메이션, 키오스크라든가 혹은 뭐 공장에서 막 독가스가 새면은 이걸 보내갖고 샘플을 채취한다든가 정찰을 한다든가 혹은 만약에 이제 사람이 많은 놀이동산 같은데 그런데 로봇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큰 로봇은 위험해서 안 되잖아요. 이런 로봇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안전한 로봇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니치 에리아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만의 다른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런 응용 분야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만능 로봇은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건 진짜 나중 얘기 같아요. 네,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는 영어로 스위스 아미 나이프, 스위스 만능 칼 같은 역할인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하는 걸 개발하는 걸로. 우선 한 가지씩 한 발을 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잘하는 로봇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만능도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년도 축구 대회에 다시 나갈 거라고. 네. 우승하셔야 됩니다. 축구에서 우승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 나가갖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축구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냥 가서 뛰고, 굴르고, 춤추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니송 교수, 앞으로도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무궁무진한 연구, 개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주연석,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또 실패를 해야 새로운 창조를 얻을 수 있다. 실패의 순간에도 잘 살펴보면 가능성, 긍정이 보인다. 이런 말들이 제 귀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